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은 본격적으로 꽃구경을 이번 주부터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대전 지역에 출장이 있어서 방문 장소에 벚꽃이 가득 피어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출장길이었지만 잠시 창문을 열어놓고 꽃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으면서 힐링의 기분을 만끽해보기도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화제 속에 종영했던 JTBC 눈부시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의 도가니로 울고 또 생각하고 또 잠시 이 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드라마였죠.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려고 했던 그 김혜자 씨,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요. 정말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많은 생각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치매 얘기를 하면은요, 더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이 영화 역시 보면서 많이 흐느껴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역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자 교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알츠하이머와 거리가 멀리 있어 보이는 매우 지적으로 우수한 여성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뛰어난 운동선수가 난치병에 걸린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으로 우수한 여성의 알츠하이머 발병이 좀 많이 아이러니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강한 게 아니라 뇌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병의 악화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이기도 했고 존경받는 교수로서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던 앨리스, 어느 날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복했던 추억과 그리고 사랑한 그 사람들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울고 또 그렇지만 자신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온전한 그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말, 그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그녀는 죽게 됩니다. 참 애절한 마음인데 오늘 왠지 이렇게 치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네요. 좀 화두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점점 생애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지금 70살 훨씬 넘으셨는데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심지어는 막 대학교도 나오셔가지고 장안에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과연 어떻게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치매가 걸리는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85세 이상 노인 50% 가까이 치매 환자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삶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치매를 겪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앨리스처럼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걸린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저의 그런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러면서 또 우울증까지 많이 겪고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막 많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정신과를 찾아가 정말로 실제 그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단어들을 이렇게 몇 개를 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단어들을 이제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그 안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기억해보라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다행히도 저 치매 아니더라고요. 사실 치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렇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에 가면은 쉽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치매 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공간에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되겠네요.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라는 이 책 내용은 아마 다음 내용에 더욱더 깊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다뤄진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머물고 있는 디즈니랜드를 닮은 요양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요양원은 미국 코네티컷주 뉴케이넌에 위치한 요양원인데요. 이 동네가 아주 오랜 그 빅토리아 여왕시대 분위기를 간직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살던 그런 오랜 경험으로 그분들이 이제 요양원 자체 안의 느낌도 시가지 중심 안에서 시간 보내고 공원에 있고 이런 느낌을 담은 요양원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건축가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디즈니랜드의 그런 메인 스트리트를 떠올려서 여러 시설과 거리 그 자체, 공간별 느낌 테마들을 다 요양원의 설계를 반영을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 건축학적 이야기를 좀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뇌가 바로 그 행복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치매 환자가 요양하는 곳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또 어떤 물건들이 배치가 되어야 환자들의 그런 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행복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전자오락 이런 거보다는 뭐 화투라든가 윷놀이 이런 것들 하시던가 아니면 예전에 게임기구 비슷한 그런 운동 배치, 환경을 비슷하게 맞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침대 가까운 곳에다가 바로 내 물건을 가까이 두게끔 곳곳에 반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요양원이라는 어떠한 시설적인 딱딱함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개방적인 구조, 원형의 곡선을 이용한다던가 테마 곳곳마다 자신들이 살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인지 활성화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그 눈이 부시게 마지막 장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회상을 하죠. 아들 손잡고 노을을 바라봤던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가장 그 눈부시게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묻는 그 늙은 아들이 근데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치매를 하면 자꾸 향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 속도를 생각을 해서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치매 가족과 환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그 집,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이제 머무르는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주거 공간에 녹여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의사와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환경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공간 하시는 분들, 각각의 또 사회복지사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을 위한 예방을 위해서 치매 도움 디자인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수납장마다 이렇게 물건을 그림을 예쁘게 넣어서 큼직한 글씨를 넣어서 스티커를 만들어 놨고요. 화장실 변기 쪽에도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울에 이제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굴을 못 알아보는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때 이제 거울을 보게 되면은 놀라죠. 그래서 놀라지 않게 이렇게 블라인드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하고 또 스위치와 전기 콘센트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벽지하고 색깔을 대부분 콘센트가 하얗게 되어 있고 요즘에 벽지 컬러가 거의 다 하얀데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인지 환경을 높여놨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이제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을 찾으시면 그 안에 다양한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매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들이 있으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집들이 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많이 치매에 대한 사례를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정신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실제 시어머님께서 치매로 고통을 받고 계셨고 정말 집을 잘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또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었는데 그분의 표현의 말씀으로는 치매 환자라는 그런 자신이 결국에는 늙었지만 굉장히 아이 같다라는 그 아이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물가에 내놓은 느낌처럼 보호를 해줘야 되고 옆에서 보살펴줘야 되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역시 고령화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라서요. 이미 개호 서비스라는 보험 적용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노인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 차례 그곳을 많이 다녀봤어요. 우라야스라는 그런 동네인데 굉장히 좀 아름다운 조용한 도시였어요. 그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르신 중에서는 치매가 있으신 분도 계셨고 나이가 많이 계신 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그 안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바로 그 안에 이제 1층에 보면은요. 사탕 가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사탕 가게라기보다도 아주 오래된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 불량식품 있죠.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그 안에 와서 막 놀게 되고요. 사탕을 사고 먹을 거를 사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같이 아이들을 또 바라보게 되면서 아, 내 손녀 같구나. 정말 내 아이 같구나. 같이 느끼면서 아이들의 그런 커가는 모습들로 좀 기운을 받게끔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이 요양원 시설의 사장님께서는 실제 치매 환자의 그런 VR 경험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더욱이 직관적인 시설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치매 환자, 기타 뭐 노인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많이 만들어서 시설을 보급하시는 그런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치매 얘기하면요.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데 한 몇 년 전에 설계했던 제천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치매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천이라는 시골의 입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즈니 요양원에 빅토리아 시대의 스트리트를 만든 것처럼 제천 청풍호 주변에 사시는 인근 시골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원두막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그렇게 스트리트로 만들어 놨어요. 노인들이 그대로 자기의 지역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인천에 있는 치매 가족을 위한 보호자 카페 시설을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치매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살고 있는 보호자들의 그런 아픔과 또 위안을 좀 줄 수 있도록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서 그분들에게 좀 행복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제가 했었습니다. 인천 참사랑 병원 안에 있는 치매 카페입니다. 꼭 가보세요. 자,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매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은데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기억술, 나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이긴 한데요. 이게 단지 기억력만 향상시키는 방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억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깊게 다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도 드리고 좀 흥미롭게 읽었다라는 내용 중에서 기억의 궁전이라는 기억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전이라는 장소, 굉장히 그 팰리스 하면 뭔가 화려한데 그거 말고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익숙한 장소나 살던 집, 학교, 아니면 뭐 산책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안에 장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장소를 거닐 때 지나가는 위치마다 기억해 놓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런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내가 굉장히 행복했던 장소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아주 일일이 하나하나씩 창문에 포근한 햇살이 들어오는 느낌, 이불에 솜사탕의 보송보송한 느낌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단어로서 아니면 이미지로서 기억을 해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치매에 대한 공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제 또 마지막엔 기억력으로 빠져서 또 한번 이렇게 삼천포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고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그런 기쁨들에 대해서 오래 간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좀 치매와는 먼 간격을 둘 수가 있고 신경 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 역시 계속 관리가 되고 지속되지 않을까요? 자,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하루도 치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테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이랩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